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2일 저녁 9시 50분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일이 바빠서 좀 강의 진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와이어샥 이야기를 좀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어샥 강의를 계속 이어갈 텐데요. 우선 이제 캡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라이브 캡처라고 이제 통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라이브 캡처라는 게 별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에서 입출력이 나는, 그러니까 NIC에서, NIC에서 IO가 발생하는 이런 패킷들을 직접 캡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상 라이브 캡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캡처된 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목록으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메모리에 들어갑니다. 메모리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목록화돼서 화면에도 보여줬다가 이걸 나중에는 이제 파일로도 저장을 하죠. 근데 이 파일이 영문 명칭으로 이제 트레이스 파일이에요. 트레이스 파일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파일을 그냥 좀 트레이스 파일입니다 해주면 좋은데, 이거를 그냥 트레이스 파일을, 이게 사실 실제로 웬만하면 이렇게 부르는데, 패킷 트레이스 파일 이렇게 하는데, 굳이 번역을 해서 이제 추적 파일 이러기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 용어가 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그냥 영문 표기인 이제 트레이스 파일이라고, 이제 혹은 패킷 트레이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패킷 트레이스라고도 하고, 어쨌든 이제 트레이스 파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형태로 저장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라이브 캡처하는 방법부터 해야 되는데, 이 지금 화면에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만약에 시스템에 어댑터가 여러 개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목록이 나올 텐데, 그 중에 뭔가 트래픽이 유도되는 애가 있다면 이렇게 그래프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짧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와이파이를 쓰고 있어서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 2라고 되어 있는 요것만이 실질적인 거고, 나머지는 버추얼 어댑터부터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아예 링크가 안 잡혀 있거나, 즉 랜 케이블 연결 안 했거나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얘만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와이어샥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와이파이 2라고 하는 게 제가 쓰는 어댑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잡고 더블 클릭하시면 그때부터 패킷 캡처가 시작이 돼요. 그럼 네트워크로 유도되는 트래픽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띄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벌써 통신이 막 일어나죠, 지금. 근데 여기서 제가 네이버 같은 데를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이렇게, 네이버 접속. 그러면 네이버랑 통신하는 내역이 지금 잡히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거든요. 좌측 상단에 이렇게 스탑 캡처링 패킷 이렇게 요 스탑 누르면은 멈춰요. 그럼 이때부터 여기가 이제 목록을 보고 여기 뭐가 들어있지 이런 걸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만약에 내가 지금 분석을 하면 좋겠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파일 메뉴에 가서 세이브 혹은 세이브 에즈 하시면 되겠죠. 세이브 하시면 될 텐데, 그럼 이걸 어디다 저장을 할 거냐,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딘가에 이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고만 쓸게요. 그 다음 파일 형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형식은 pcap-ng. pcap인데 ng는 뭐냐면 next generation이에요. 이렇게 형식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일 이제 심플한 게 pcap.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형식인데, 이게 좀 부족한 점이 좀 있어요. 몇 가지 지원 안 되는 것도 있고, 특히 타임 관련돼 가지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쨌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pcap 아니면 pcap-ng입니다. 디폴트 값이 pcap-ng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pcap-ng로 저장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바탕화면에
이런 파일로 아예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저 파일을 열어서, 그러니까 즉 파일 가서 나중에 오픈해가지고 열어가지고 저장한 걸 끄집어내서 본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파일을 만약에 이제 닫았다. 근데 내가 다시 열고 싶어.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자주 그 방금 제가 저장한 거죠. 여기서 목록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록상에 보이는 게 이제 그 패킷의 어떤 전체 내용인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 아래 같은 데 이런 데 보잖아요. 그런 패킷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잠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쏟아져요. 그래서 사실 와이어샥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뭐 당연히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좀 알아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그 패킷 캡처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캡처 메뉴로 가셔서 여기서 옵션스를 선택하셔도 되고, 이 옵션을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 컴퓨터에 들어있는 인터페이스 전체 중에 지금 뭐만 캡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게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모드가 이제 프로미스큐어스 모드, 즉 무차별 모드로 패킷을 모조리 수집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콕 집어서 어느 하나만 보겠다. 처음 시작할 땐 그랬죠. 근데 만약에 내가 컴퓨터에 닉이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 여러 개를 동시 수집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고르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패킷 캡처할 때 캡처 필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BPF라고 해서 버클리 패킷 필터 신텍스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안 다룰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패킷을 캡처할 때 무차별 모드라 해도 난 딴 거 다 필요 없고 IP 패킷만 볼 거야 그러면 IP만 수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수집할 때부터.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불필요한 걸 안 봐도 되니까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옵션을 따로 잡아서 여기서 이제 그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잡아가지고 혹은 여러 어댑터를 동시에 잡아서 패킷을 수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라이브 캡처로 수집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간단하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파일로 저장하고 그 저장한 걸 다시 끄집어내서 보고 요런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 워드 하다를 쓰더라도 우리가 이런 정도는 다 할 줄 아니까 참고하시고요. 라이브 캡처는 이제 이렇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 캡처를 한번 해보면은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라이브 캡처하는 동안에 스탑도 누르지만 여기 그러니까 리스타트도 있어요.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캡처하고 있는데 캡처된 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세이브 하지 말고 continue without saving 하시면 이제 다 날려버리고 다시 캡처하겠다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빨갛게 뭐가 막 리셋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패킷을 수집할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강의 중에 트레이스 파일을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잖아요. 그 채플 유니버시티 가서. 그러니까 그걸 받은 걸 분석을 할 거니까 라이브로 하는 일은 뭐 각자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요걸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는 수업 중에는 그 트레이스 파일을 이제 구해서 그걸 함께 보는 걸로. 이게 각자 거를 수집해서 분석하면 되게 좋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패킷을 보고 저는 저의 패킷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같은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할 때는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정해진 걸로 하겠다. 그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제가 라이브 수집해가지고 보여드리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앞으로는 용어 하나만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하고 가자면 저는 그냥 계속 앞으로도 트레이스 파일이라는 용어를 쓸 것 같아요. 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의사항이 있는데 패킷을 이제 캡처를 계속 하면은 메모리에 쌓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습관적으로 이게 켜놓고 있어도 뭐 트래핑 양이 적으면 상관없는데 많으면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좀 알아 놓으셔야 될 게 이 트레이스 파일의 용량 부분이에요.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불과 뭐 한 10MB 가량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거 혹은 이거보다 더 작은 걸 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트레이스 파일이 한 500MB 정도만 되거나
아니면 1GB 급만 돼도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왜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클릭 한번 하거나 뭐 하나 할 때마다 막 몇 초씩 몇 분씩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특히 1기가 정도 되는 트레이스 파일을 로딩 한번 잘못하면은 이게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와이어샥으로 패킷을 분석을 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 권장사항은 이 500메가 말고 한 200메가바이트 정도 이하인 것만 와이어샥으로 하세요. 그 대용량이다라고 할 만한 것들은 와이어샥으로 하면 안 돼요. 와이어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와이어샥은 그러니까 한 200메가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뭐 많이 가야 500이고 문제는 이 대용량. 예를 들어서 한 10GB 가량 되는 진짜 대용량 파일이 있어요. 이건 와이어샥으로 열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이 대용량 파일을 분석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와이어샥으로 볼 수 있는 사이즈만큼 줄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잘라서 내서 보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항상 이러다 보니까 용량 이슈하고 그 다음에 성능 이슈가 항상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나중에 계속 다루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알아놔라. 그러니까 와이어샥으로 분석 가능한 최대 크기는 일기가 힘듭니다. 500메가도 진짜 뭐 하나 하면은 진짜 엔터 한번 잘못 쳤다가 뭐 한참 딴짓하고 와야 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200메가 이하.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10메가 이하만 다룰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